안녕하세요. 신 교수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의 고민 상담입니다. 제목은 남이 던진 말을 너무 깊게 생각하고 또 곱씹어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죠.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연은 대충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누군가 저에게 한 말을 너무 되짚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렇게 말했지? 하고 말 한마디에 너무 큰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즉 상대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던진 말은 그렇게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저만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답도 잘 알고 있죠. 왜 그럴까? 왜 나는 남의 말과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쓸까? 생각해 봤는데 나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면 남의 시선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 갖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속상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사랑받고 의욕 넘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소심하지 않고 항상 웃고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주위가 반짝반짝 빛나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교수님 말씀처럼 나 자신이 중심이고 세상은 내 위주로 둔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해답은 이런 류의 스타일이 감성파 가슴형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이 머리 쪽이 발달한 사람들을 이성파 머리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이 많은 사람들, 이 가슴 쪽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을 감성파 가슴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 아래쪽, 장 쪽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을 행동파 장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은 양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감성파 가슴형이죠. 이 감성파 가슴형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수치심이 많아서 남의 말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즉 남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죠. 이런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 아침에 라면 하나 사러 쑥바에 간다 그랬을 때 깨끗하게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러고 나서 슈퍼에 가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남이 혹시 나를 알아볼까 봐 나의 부스스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은 절대 맨 얼굴로 못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죠. 사실 남은 별로 나의 그런 모습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성파 가슴형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그런 스타일이라면 그건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이 많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이제 지나치다 보면 고치고 싶잖아요. 그럼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고난 부분은 고칠 수가 없고 다만 좀 완화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듣기 싫은 말을 했다,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웃기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야.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겉으로는 절대 얘기 못합니다. 왜냐? 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거죠. 뭐라고? 웃기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야.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감성파 가슴형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남의 시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은 이 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머니하고 동네 수영장을 가게 되죠. 그런데 수영복을 들고 알몸으로 샤워실을 간다는 게 이 여학생이 굉장히 근시다 보니까 입구를 착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영장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이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날부터 이 학생은 이제 심각한 대인 기피증에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본인이 알몸으로 수영장 나갔었던 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구에 눌리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알몸을 본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결국은
대인기피증이 심하게 되고 나중에 정신착란증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그 대단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도 옮기고 나중에 집도 이사가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도 가고 심리상담도 받고 나중에는 굿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고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상 고등학교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알몸을 남한테 보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의 일이냐,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깔깔깔거리고 우습으로 넘길 수 있는 애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본인의 성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히려 알몸을 보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드모델 같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죠? 똑같이 알몸을 보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감성파 가슴형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죠. 그러니까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솔루션은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연습밖에 없어요. 남이 듣기 싫은 소리라든가 혹시라도 안 좋은 말을 했었을 때는 그냥 속으로 웃기네, 그건 네 생각이야, 이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글을 하나 소개시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다. 만약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장님이라면 큰 집이나 반짝이는 가구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물론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지은 양 같은 경우는 이런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뭐라고? 웃기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야, 이렇게 뭘로? 속으로. 오케이? 자, 오늘도 우리 행복한 상상과 절대 긍정 마인드로 활기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